현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 알아보는 드림스탁 나온 시간이고요. 오늘은 멀린 78 이민우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이시는데요. 시작부터. 네, 오늘은 별로 피곤하지가 않아서. 네. 피곤하지가 않으세요. 네, 불타는 금요일이기 때문인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어제 잠을 잘 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더 기대가 되네요, 내용이. 네. 오늘 일단 미국 증시 어땠는지 좀 봐보고 넘어가 네. 보도록 할게요. 어땠나요? 어저께 잠을 잘 잘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 증시가 뭐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인 가장 큰 이유는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것들이 좀 계속 나왔기 때문인데 시장에 미친 영향들 뭐 이런 이제 그런 발표된 지수나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악재라고 예상했던 것들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서 리포트나 이런 거에 많이 나오는 말이 뭔가를 소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소화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CPI하고 뭐 PPI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우리가 뭐 걱정하는 부분 사실 없지 않아 조금은 있었지만 뭐 예상만큼 뭐 예상을 약간 벗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범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대부분의 빅테크를 비롯해서 업종 전체가 다 상승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보니까 그런데 유독 넷플릭스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예. 그 이유가 뭐였어요? 넷플릭스가 이제 내부에서 나온 그 예상 자료를 보니까 뭐 21%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 분기에 가이던스로. 근데 그게 이제 좀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20% 이상의 뭐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한 17에서 뭐 한 19% 정도의 이익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게 되니까 사실 가입자 수 순증도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이고 또 그리고 뭐 그 광고 수입하고 그리고 또 이제 비밀 계정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계정 단속하면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실제로 막 크게 파급 효과가 나냐 뭐 이런 것도 계산한 것과는 좀 차이가 좀 있어서 영업이익이 뭐 좀 감소할 것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락했고요. 뭐 넷플릭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 빅테크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죠. 어제 발표된 게 있었죠.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사실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했는데 오히려 인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독일 쪽 기업들이 경기가 좋지 않고 유럽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같이 가미가 된 것 같은데 네. 일단 인상을 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뭐 인상을 했다는 건 사실 인상 자체보다는 그 다음 코멘트를 항상 우리는 기다리는데 그렇죠. 예, 인상은 예상을 좀 벗어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건조하게 동결할 것이다. 뭐 동결 건조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보통 이제 잘 모르면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기대를 예상을 좀 넘는 가장 큰 이유는 유럽 전체 물가가 아직도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유럽의 이 8월 CPI가 5%대니까 뭐 아직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미국은 지금 뭐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물가가 좀 내려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되게 높은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표를 하나 좀 띄워주시면 같이 보면서 말씀 좀 드리면 좋겠는데 네.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유럽 그 중앙은행 ECB가 지금 금리를 유로화가 생긴 이후로는 가장 높게 금리를 올린 상태로 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연방 이제 예금금리, 정책금리 중에 하나인 그 예금금리고 뭐 레피금리라고 하는 거는 4.5%까지 올라왔는데 우리가 여기 빨간 선으로 가운데 돼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뭐 보라색은 이제 뭐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고 또 가운데 파란색은 영국의 영란은행의 기준금리고 이제 지금 보이는 초록색은 어저께 이제 금리 결정을 한 ECB의 그 기준금리인데 이게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상보다 높아지게 된 이유는 뭐 8월달에 물가 상승률이 뭐 5%대 이제 5.3%였고 근원도 5.3% 상승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이 상태로 두면 안 되겠다 이런 게 크고요. 뭐 독일 같은 경우 뭐 올해 경제 성장률 제로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거 잡지 못하면 뭐 스태그플레이션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걸 한 것 같아요. 근데 요거 다음에 나온 그 총재 라가르드 총재의 말이 더 중요했죠. 더 올릴 수 있는데
사실 이거 올리는 것보다는 이걸 더 얼마나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장에서는 이게 마지막이다. 사실 금리 인상은 마지막인 것 같다. 사실 그리고 이 금리를 계속 유지할 것 같다. 물가 상승률이 뭐 꺾일 때까지 이렇게 받아들여서 시장에서 생각했던 악재라고 한다 그러면 뭐 이런 뭐 유럽의 중앙은행 그리고 미국의 뭐 연준 뭐 이렇게 이제 통화 정책이 결정할 때 굉장히 긴축적이고 매파적 결정이 나오는 것들을 걱정했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을 하니까 잘 소화가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그러면 인상은 했지만 그 인상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되는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네. 이번에는 미국에서 발표됐던 CPI 그리고 PPI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 생각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는 평가인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이제 앞서서 어제 그저께 좀 다루셨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사실 뭐 요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항상 그런 거잖아요. 다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거 끝난 게 아니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여기 보면 이제 그 헤드라인은 올 아이템은 꼬리를 들었어요. 표를 한번 같이 보시면 어떻게 꼬리를 들었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지금 헤드라인 CPI 그냥 모든 아이템이 들어가 있는 물가 상승률은 꼬리를 들어서 3.7% 전월보다 올라갔고 근데 근원 우리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시장은 이 CPI에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 유가 반영된 부분이 있을 거야. 뭐 이렇게 감안을 하는 것 같고요. 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물가 상승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생활 물가, 뭐 투자자로서의 물가가 너무 비싸고 생활하기 힘들어 이런 것보다는 연준이 계속 매파적으로 나오면 투자 시장에 결코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은 결국 연준에서 고려하지 않는 부분, 유가 부분이 일시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소화를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항목별로 조금 보면 요 항목별 표를 한번 보시면 여기 가운데 위에 보면 1년간의 어떤 추이를 볼 수가 있어요. 12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어닝은 이제 소득은 4.3% 성장을 했고 나머지 전체 인플레이션은 3.7%니까 이게 이제 1년 동안 전년 대비해서 이제 변화한 부분인데 뭐 가장 크게 뭐 코로나 이제 팬데믹 시즌에 아주 많이 올랐던 그 항공운임은 뭐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졌는데 거기서 렌트비 밑에 있는 이제 그 외식비 그리고 이제 개인 간호비 그리고 이제 하우징과 관련된 이제 집과 관련된 부분, 주거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아직도 5%에서 6%대니까 이런 부분은 연준에서 걱정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부분의 물가는 아직 높다. 근데 요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추세상 내려오고 있으니까 시장에 이렇게 큰 충격을 주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CPI 그리고 PPI 모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게 ARM입니다. 예. 생각보다 흥행에 성공을 했고요. 네네.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실제로 ARM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거는 네. 그럼 이걸 언제 네. 팔아야 되냐, 이 주가가 네. 계속해서 이어질 거냐 아니냐 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1% 이상 상승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언제까지 이 흥행이 계속 네. 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 어저께 상장했는데 이 흥행이 언제까지 갈 거냐고 언제 팔아야 될지요? 이런 좀 공격적인 질문은 앵커님 밖에서 따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이 정도까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못했었죠. 사실 뭐 그런 거죠. 뭐 엔비디아나 삼성전자나 아니면 TSMC나 다른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ARM을 인수를 하려고 할 때 사실 손정유 회장이 돈이 없어갖고 이걸 팔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전 펀드가 막 망하다시피 해갖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위워크 같은 회사 그런 데 같은 이런 그 부실한 기업에도 많이 돈을 대고 해서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뭐 AI에 투자를 하겠다. 근데 그러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ARM을 이제 넘겨야 된다 그랬는데 사실 뭐 그거 이제 하나로 봤을 때 40조 원 정도에 매수를 해서 50조 원 정도에 판다. 이렇게 대략 그 정도 금액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어저께 시초가가 이제 공모가가 51불이고 이제 뭐 종가는 62달러 정도 됐는데 사실 이 정도 되면 뭐 엔비디아나 아니면 삼성전자나 뭐 TSMC나 이런 데 한 군데 넘기려고 했던 50몇 조 원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했던 평가 금액보다는 이미 굉장히 많이 올라온 가격이에요.
근데 여기 제가 그 준비한 자료에 보니까 ARM이 전체 그 이런 설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48% 정도 됩니다. 46에서 48% 정도 되는데 이게 앞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있냐면 그 이제 시장이 최대로 확대가 되면 확대됐을 때 총 시장 요것과 관계된 그 업종에서의 총 시장 규모는 2,500억 달러니까 한화로 30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뭐 연매출로 봤을 때 150조까지 뭐 성장하면 그 정도까지 간다고 하면 지금 가격 저는 뭐 이렇게 올라가면 뭐 단기간 내에 우리 하는 말 있죠. 차익 실현. 네, 그거 나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가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뭐 그거 항상 성공으로 가는 길이 평탄하지만 않으니까 네. 이미 시장 평가 금액보다는 많이 올라왔다. 20% 이상 올라왔잖아요. 네. 예, 근데 그거 좀 감안하시고 뭐 남들이 너무 막 올라간다고 할 때 그거 뛰어들면 좀 그러니까 그냥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지금 반도체 업황이라는 게 바닥을 찍고 상승 사이클로 접어들고 있다,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좀 하고 있잖아요. 뭐 메모리 시장도 그렇고 비메모리 시장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테크주들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반도체 업황은 그렇게 많이 올라간 편은 아니거든요. 오직 그냥 엔비디아 하나만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장 평가 금액보다는 이미 그거를 이제 목표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초과한 ARM이니까 이거 뭐 그냥 너무 따라가시기보다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정찰병 보낸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정도 보내셨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글쎄 그 비중을 그렇게 크게 두지 않으시고 반도체 업황 전체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해봅니다. 이미 만약에 어제 들어가셨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시장 가치보다도 더 많이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이 아니다 싶으면 조금 내려왔을 때 기업의 가치는 좋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ARM 상장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도 저희가 짚고 한번 가볼게요. 네. 기술주들의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켜 주긴 했습니다. 예, 그렇죠. 이거 때문에 뭐 말씀하신 대로 주목하게 된 것도 있죠. 사실 뭐 이 정도의 돈이 더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그 이제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아니면 엔비디아나 TSMC나 뭐 이런 인텔이나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다 기초 투자자라고 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다 1조 원 이상씩 투자하겠다고 했으니까 사실 아직도 현금은 굉장히 많고 보면 이렇게 뭐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나 모멘텀이 발생한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단지 이제 이거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어떤 잉여금을 가지고 장기 투자 입장으로 가시는 분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안점을 좀 둬야 될 건 비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이게 좀 오랫동안 담궈도 된다 그런 거라면 사실 그 정도 돈이라면 뭐 이 기술 업종이 상승하는 건 바꿀 수가 없으니까 넣어도 되지만 여기에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금리가 높게 지속이 되면 뭐 사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뉴스에 나오는 거랑 사실 달라요. 실제 그 체감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공실도 너무 많고 급여를 못 주는 기업도 많고 그냥 뭐 없어지는 테크 기업도 많고 그 정도로 이제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건데 그게 이제 실제로 표면으로 올라올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존재한다는 걸 좀 감안하셔갖고 뭐 이제 시장 선도 기업 그리고 뭐 1등 기업, 주도 기업 이런 거에다가 비중을 좀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저희가 국내 주들 한번 알아봤고 미국에서 지금 나온 이슈가 있어서 한번 다루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전미 자동차 노조라고 하죠. UAW라고 하는데
15일 오전 6시에 파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사실 UAW가 창설된 이후에 88년을 통틀어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왜 이렇게 일어난 거고 경제적으로는 어떤 파급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큰 파급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약간 걱정인데 88년 동안 한 번도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88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데 조금 제가 요거는 저기서 가져온 이미지인데 요게 이제 쇼 페인이라는 그 회장이잖아요. 노조. 네. 예. 그 노조 위원장인데 우리말로 여기 보면 지금 뭐라고 돼 있죠? 그 위 영어로요. 예. We are preparing to strike. 우리는 파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 These companies in a way they've never been seen before. 우리가 예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네. 보지 못했던 파업을 전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네, 그렇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해 보지 못한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큰 어떤 이제 전면적 파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뭐 부분적 파업 얘기를 하지만 네. 이제 그 후반으로 들어가서는 전면 파업을 얘기했는데 이제 이게 타협이 잘 안 될 것 같은 게 노조는 주 32시간을 근무하면서 급여를 40%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포드, GM, 뭐 스텔란티스 같은 이 3사는 뭐 최고로 높은 포드가 20%, GM은 18%, 스텔란티스는 17%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올려달라는 게 40%고 여기서는 20% 얘기하니까 그 차이도 크고 32시간 근무하면서 뭐 급여를 이렇게 올려달라고 하면 사실 생산 라인에서 원하는 생산성이 안 나올 테니까 뭐 이런 GM이나 포드 쪽에서는 이거는 정확히 어떻게 보면 이제 협상이 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사실 아마 이제 앵커님께서는 이 부분을 짚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 표 하나 준비해 온 게 이제 중고차 가격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인플레이션이 작년에 급격하게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중고차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중고차 가격이 오르고 신차 가격만큼 오르고 또 생산이 안 되니까 저도 작년에 산 신차에 미국에서 온 차에 반도체가 안 달려갖고 센서가 없어서 아직도 그 저기가 안 됩니다. 주차 감지가 카메라밖에 안 들어오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가격이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7.7%뭐 내려오고 있다,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다시 파업 때문에 생산 차질이 벌어진다면 다시 중고차 가격이 올라오고 신차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견인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임금을 지금 40% 올려달라고 하면 그렇죠. 20%하고 40% 중간인 30%만 하더라도 이게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또 견인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플레이션의 하락 경로는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도 좀 걱정이 좀 된다. 오히려 이번 파업 소식으로 인해서 임금이 인상되고 그래서 인플레를 더 자극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하나 더 짚고 가자면 디보터 자산운용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오히려 이번 이슈가 테슬라에게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요지를 하는 이 리포트가 나왔어요. 과연 이게 정말 수혜가 갈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의 이제 UAW 안에 포함되고 있는 이 세계 자동차 회사들의 임금이 사실 지금 테슬라보다도 무려 30%나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실 미국에서 노조라고 하면 굉장히 파급력이 크잖아요. 이렇게 되면 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는데 타결이 된다? 그럼 지금 테슬라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임금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이 부담 자체가 이 3사 기업들에게 가게 되고 수익성 악화로 떨어지면서 이건 오히려 테슬라에게는 수혜가 되지 않나라는 논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테슬라에게는 수혜로 돌아올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바로 표시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이제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 3사 측면에서는 지금 테슬라와 경쟁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전기차 부분인데
전기차에 있어서 테슬라는 지금 가격을 올해 한 해 계속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10%대 후반이죠. 20% 가까운데 지금 나머지 3사는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거의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영업이익률에다가 다시 또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빠지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앵커님 준비하신 그 리포트 네. 거기 내용에 있는 것처럼 테슬라는 그런 어떤 비용적 측면에서의 경쟁력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용적 측면의 경쟁력은 향후에 또 R&D로 가게 되기 때문에 제품 경쟁력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거는 사실상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강화되는 건 맞고 네.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정확한 어떻게 보면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네. 시각으로 바라보셨고요. 그래도 테슬라에게는 수혜가 조금은 갈 것 같습니다. 오늘 파업 이야기와 함께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 해주신 이민호 대표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